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 관련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운전자 폭행 또 위험운전 취사 상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운전 관련한 상담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또 명예훼손, 유치권, 친권, 양육권 모두 좋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자세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유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운전 관련한 사고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에서 히터 틀어놓고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요? 네.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음주운전을 얘기를 할 때 음주 수치,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이제 보통 집중해서 많이 이렇게 사건을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0.03%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음주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운전에 해당하여야만 이제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고의적인 운전 행위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겨울에 차에서 추워서 이제 히터를 틀어놓고 자다가 자동차 원동기를 갖다가 잘못 건드린 경우, 기어를 잘못 건드린 경우에 차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고의의 운전행위가 없다고 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고 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운전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운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차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히터를 틀어놓는 과정에서 시동을 걸고 또 히터를 틀어놓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차의 기어를 잘못 건드려서 차가 움직였다거나 또는 경사진 곳에 차를 세워놨었는데 차가 자연스럽게 굴러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의의 운전행위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차에서 히터만 틀어놓고 잔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의 운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기 위한 이동하기 위한 이동 장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걸 차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뭔가 기아를 갖다가 변속을 하거나 그랬다면 이건 운전 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만일에 단순히 추워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히터를 틀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놓은 상황이라면 운전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음주 수치도 예전보다 좀 강화됐죠. 지금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는. 예,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0.05가 기준이었는데 네. 이제는 0.03
까지 이제 수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주 수치가 이제 내려온 그 처벌 기준 자체가 조금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 음주운전을 하니까 예를 들면 소주 뭐 한 잔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뭐 이래가지고 술 마시고 저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기준을 갖다가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되는 음주 수치 기준을 갖다가 0.03으로 그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수치가 0.03% 정도면 어느 정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마셨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서 대략 소주 반잔 정도, 예, 소주 반잔 정도면 그 0.03 그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보통은 보는데요. 사람들마다 이제 그 알코올을 흡수하는 정도라든지 분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0.03%가 나오면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벌금형이 있고요. 벌금형하고 징역형이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법상 음주 수치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뭐 0.03에서 뭐 0.08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0.2가 넘는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간별로 처벌 기준이 벌금이라든지 징역형의 법정형 기준이 그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정도면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0.08의 경우에 0.08인 경우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0.03에서 0.08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기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단순히 그렇게만 이제 그 뭐 음주 수치로만 이제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뭐 저 인피 사고가 있다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뺑소니하고 또 관련이 있다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저기 2회 이상 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으면 또 예를 들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주 수치가 0.03에서 0.08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뺑소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또 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거에 또 음주로 처벌된 그 전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겠죠. 그럼 음주운전 그 면허가 취소되면 벌금도 같이 내면서 취소가 됩니까? 아니면 벌금만 내고 아니면 이게요. 취소 처분 그 이제 형사처벌 문제와 그 행정처분의 문제는 두 개로 구분이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형사처벌로 벌금이나 뭐 징역형 선고를 받는 문제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문제는 별개로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혜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또 자동차 사고, 또 운전자 폭행 여러 가지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땅 문제, 명예훼손,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7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참 요즘 시내 네. 자동차 30km, 50km로 굉장히 좀 단속이 강화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내 운전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어린 아이들 관련돼서 학교 부근에서 이제 교통사고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시내의 어떤 주행 속도를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학교 앞이 아니어도 굉장히 좀 보통 지금 한 시내는 50km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시내에서 그런 사고들이 이제 사소한 접촉 사고도 생기고 그다음에 대인 사고 같은 것들도 많이 좀 생기다 보니까 주행 속도를 갖다가 예전보다는 조금 제한하는 규제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 앞 규제도 지금 30km인가요? 예, 30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처벌 기준이 굉장히 좀 강화돼 또 있습니다. 이의 제기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교 앞. 그게 결국에는 이제 많이 이제 처벌 수위라든지 많이 이런 것들이 강화는 돼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거냐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주변에 이제 주정차되어 있는 차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운전자를 놀래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요새 좀 종종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전방 주시 의무의 범위를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를 어디까지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그 사람들한테 과실을 인정할 것이냐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관련된 판례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됐을 때 학교 앞에서 이제 어린이를 치게 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어느 정도 법이 강화된 겁니까? 어느 정도 처벌을 받습니까? 막상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징역형 선고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징역형까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사안들이 처벌되는 사안들이나 이런 판례들이 많이 좀 나와주면 어느 정도 기준이 이제 세워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아주 엄히 처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시내도 그렇고 학교 앞도 그렇고 특히 운전자들 좀 주행 속도를 낮춰서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운전자 폭행 사고도 굉장히 많죠.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택시 운전자 술 마시고 특히나 폭행하는 사례들 최근에도 있었죠. 예, 지금 이제 이용구 법무차관 관련돼서 이제 운전자 폭행 관련된 과연 거기에 해당되느냐 이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폭행이냐 아니면 형법상의 단순한 폭행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국엔 처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데 이 운전자 폭행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용구 법무차관 사안에서 이제
예, 굉장히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운전자 폭행이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떤 경우에 운전자 폭행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이제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제 운전자 폭행과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일반 폭행과 관련보다는 가중돼서 이제 처벌을 하는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결국에는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려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이 운행 중인 자동차, 그러니까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가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만일에 그 주정차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폭행한 경우에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구 법무차관 사안의 경우에는 과연 차가 운행 중인 경우에 이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러면 차가 주정차한 경우에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판단이 좀 다릅니까? 처벌 기준도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 폭행하고 형법상의 단순 폭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그 죄명으로 가느냐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고요. 이게 운행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행 중에 만약에 운전자를 폭행했다 이런 경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이 되는데 네. 그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가 되고 네. 결국에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기준에 처벌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합의를 보면 네. 뭐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집행유예나 뭐 이런 걸 선고받았을 때는 공무원 뭐 임용 결격이나 이런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연 퇴직 문제도 생기고 결국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만일에 이 사람이 그 주차나 정차된 택시 안에서 단순 폭행을 했다고 하면 단순 폭행에 해당이 되고 그거는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합의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경찰 쪽에서 과연 이거를 갖다 법리 검토를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주정차한 자동차 안에서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법률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는 뭐 이게 법무차관이 아니고 일반인이었다고 하면 대체로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아마 유무죄를 다투도록 아마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가중처벌을 또 받겠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가 그 단순 폭행으로 해가지고 불기소하는 것으로 처분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운행 중인 자동차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아서. 근데 이제 만약에 술을 마시고 폭행하는 것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양형에서 고려가 되겠죠. 양형에서. 그러니까 이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요. 네.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그 운전자를 폭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운전자 폭행죄로 그 기소도 되고 처벌이 되는 것인데. 그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까? 만약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되고요. 형사처벌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고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될 가능성이 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그 산소 문제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항소요? 산소 이장. 산소. 네. 예. 예, 산소가 옛날에 지금 산소가 한 50년, 60년 되는데요. 그전에는 우리 밭이 됐는데, 어른들 계실 때는. 네. 지금은 나무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갈았으니까. 네. 근데 그걸 이장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냥 옛날에는 뭐 이장 해달라는 그러면 이제 이장비를 주고서 이장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물어보려고. 그 분묘 관련돼서 이제 산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는 분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 분묘 같은 경우에 이제 봉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산소에 봉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50년 이상 만일에 특정 토지 위에다가 설치를 했다. 네. 이러면 이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분묘가 설치된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묘를 갖다가 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토지를 갖다가 제3자한테 넘긴 경우에 이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20년 이상 분묘가 설치돼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매매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분묘가 설치된 시점에 대한 어떤 자료도 있어야 되거든요.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분묘를 구리해가지고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걸 옛날에 뭐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니까 저들은 잘 모르는데 저들이 한 10살 미만의 산소를 쓰고 했으니까 지금 땅 산 사람이 그걸 이장을 해달라는데 그거를 이장을 분묘를요 이제 이장을 요구를 하잖아요. 토지 소유자가요. 예. 그러면 그거에 응하지 않으면 아마 분묘에 대한 구리 청구라 그래서 분묘를 파서 이전하는 소송을 아마 상대방이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협의도 가능하고 조정도 가능하고 분묘 기지권이 있으면 그 분묘를 이장할 필요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토지 소유자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고
상대방이 소송을 걸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 과정에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유자가 네. 그 이장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이장을 해줄 테니까 그 이장 하자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장비를 그 지금 소유자한테 받을 수가 있나요? 분묘 이장 관련돼서 뭐 상대방하고 얘기해서 적절히 조율이 되면 뭐 이장비를 달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은 그 이장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상대방이 못 주겠다고 하면 그걸 법적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전에는 뭐 이장비를 주고서는 그전에 뭐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장비를 받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장비를 예.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상대방하고 원만히 합의해서 뭐 이장비를 받고 예. 이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만일에 그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예. 그 선생님께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장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 상대방에게 먼저 뭐 이렇게 뭐 이장을 할 테니까 이장비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고서 예. 조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원만하게 상대방이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도 되겠지만 조율을 뭐 이장비를 달라거나 뭐 어떻게 하겠다 이장비 주면 정리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꺼내시는 게 좋겠지만 예. 만일에 상대방이 비용 부담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장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땅은 언제 파셨습니까? 본인께서 파셨나요? 아니요. 저기 삼촌 땅이 때는 삼촌이 처음에 팔 때 옛날이니까 뭐 40-50년 전이니까 그때는 할 때 그 어른들이 그 할 때 그 뭐 몇 평 정도를 산소 자리는 몇 평 정도 놔두고서 팔았다면 그게 근거가 없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파실 때는 산소 이전하지 않는 걸로 팔았는데 예, 지금에 와서 이제 산소 이전을 요구하니까 이전비를 좀 받고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다른 사람한테 한 몇 번 넘어갔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삼촌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 뭐 50평이면 50평 그거를 이제 땅을 이제 분할 등기를 해놓고서는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그냥 우주로 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잘 땅 주인하고 좀 원만한 합의를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이렇게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위험운전 취사 상해. 예, 이건 어떤 경우죠? 그 이제 술이 만취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위험운전 치사상죄라 그래가지고요. 뭐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쳤을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상해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뺑소니 관련된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운전 치사상 관련된 것도 있어서 운전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지금 있는데 위험운전 치사상도 이제 그게 이제 신설이 되게 되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이제 법정 최저 기준치의 뭐 초과 여부라든지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그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술을 먹고 또 사람까지 이렇게 다치게 했으면 굉장히 좀 벌이 크겠나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음주 상태에서 이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위반, 음주운전죄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단순한 음주 상태라기보다는 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에다가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처벌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것보다는 그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처벌되는 것이 처벌 수위가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이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이 되냐면 완전 만취여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든지 그 마약 같은 거를 하고서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이 규정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예. 뭐 구속도 됩니까? 합의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이 전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와 같은 운전을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예, 사안에 따라서 다른 된다.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심재창 과장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